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여 싸운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하다면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이 시련을 과연 어떻게 이겨내며 위대한 전승사를 창조했는가?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지난 조국해방 전쟁의 가장 준엄했던 시기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의 거룩한 행로들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조국해방 전쟁의 가장 준엄했던 시기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의 거룩한 행로를 따라 기행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고산진 혁명사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잊지 못할 고장이라고 자주 추억하신 역사의 땅 고산진. 자강도 만포시 안에 120여리 구간의 여러 혁명사적지들로 이루어진 고산진 혁명사적지는 조국해방 전쟁의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의 전국적 승리를 구상하시고 새로운 반공격 작전을 몸소 조직 용도하시어 전쟁 국면의 근본적 전환을 가져오신 유서 깊은 혁명사적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압록강 기슭에 있는 서문거리 혁명사적지를 찾았습니다. 창성군 창고리에 있던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를 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기 고산진 서문거리에 도착하신 것은 1950년 11월 4일이었습니다. 당시 한 농민의 집이었던 이곳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산진에 오시어 처음으로 정하시었던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였습니다. 전선길 수백 리에서 쌓이신 피로도 푸실 새 없이 도착하시는 길로 밤을 밝혀 회의 준비를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날 이곳에서 일꾼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었습니다. 협의회에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목적은 우리의 역량을 집결하고 부대를 재편성하여 반공격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데 있으며 전략적 위치로 보아 여기가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명백히 밝혀주셨습니다. 서문거리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에서 얼마쯤 떨어진 곳에는 당시의 최고사령부 작전국 건물이 있었습니다. 고산진에 도착하신 다음 날인 1950년 11월 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을 찾으시었습니다. 이날 작전 일꾼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며 전쟁 제3계단의 1차 작전 진행 정령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이곳에서 미제의 가문절 공세를 파탄시키고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쟁 제3계단의 제2차 작전안도 세심히 검토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전쟁의 중화를 한몸에 지니시고 어느 하루 한시도 편히 쉬지 못하시면서 불철주야의 노고를 바쳐가신 우리 수령님이시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진가를 검증하는 전쟁이라는 이 오목한 시련 속에서 혁명의 배신자들은 드디어 저들의 추악한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놓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11월 6일 여기 서문거리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0년 11월 6일에 그때 당시 고산인민학교 강당에서 사회주의 10월 혁명 승리 33돌 기념 보고회를 마치신 다음 인민군 협조단 배우들의 공연을 보시고 이 집에 오셨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회의에 참가했던 일꾼들과 함께 서박한 식사를 하셨는데 그 식사 속상에 외무상이었던 박훈영이도 있었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꾼들에게 기념보고회가 잘 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사람은 패배주의에 빠지면 자기 힘을 믿지 못하게 되고
또 창조성이 마비되게 되지만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난간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것은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이 잘 말해주고 있다고 누구나 알기 쉽게 타일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박헌영이 수령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온거조춤 일어서더니 자기는 능력도 자격도 없기 때문에 맡은 직무를 못하겠으니 해임시켜달라고 짓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덜발적이고도 또 무엄하기 짝이 없는 소작이어서 수령님께서는 이자 한 말이 사실인가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자는 허리를 구부정하고 머리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자 한 말을 오만하게도 다시 배웠습니다. 이자의 이 철면피한 행위에 너무나도 분교가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방에 있던 그 식탁을 콱 내리치시면서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혁명을 배반하는 자는 변절자라고, 변절자는 우리와 같이 있을 자리가 없다고 하시면서 당장 나가라고 수상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배신자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누를 길이 없으시오 오래도록 눈 내리는 마당가를 거니시며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길을 지키리라는 신념의 노래를 부르시며 비장한 결심을 다지시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뻔뻔스럽게도 박헌영이 수령님 앞에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림송골 최고사령부 주의소에서 김책 동지와 함께 병기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고 계셨습니다. 박헌영이 또다시 뛰어들더니 지금 메가더의 대병력이 밀려오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사령부와 내각이 한시 앞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되지 않겠는가고 짓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태연자약하신 어조로 덕무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딘가고 또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때 박헌영은 자기가 가지고 왔던 군문소장을 흔들면서 다 교섭에 놓았으니 지체 없이 압록강을 건너가면 된다고 또다시 짓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도 수령님께서는 나는 애당초 압록강을 건널 생각이 없으니 그 문제라면 당장 돌아가라고 이자를 쫓아버리셨습니다. 혁명의 배신자의 가증스러운 궤변에 절추를 안기신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기 압록강 기슭을 오래도록 거니시었습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14살 때 압록강을 건너면서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를 다졌다고 압록강을 바라볼 때마다 그때의 일이 감이 깊이 떠오르곤 한다고 하시며 우리는 멀지 않아 공화국 북반부에 침입한 미제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줄 것이며 조선 사람의 본때를 온 세상에 남김없이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선언하시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준엄한 실현의 시기에 공공연히 공화국을 버리고 몸을 사리겠다는 혁명의 배신자들에 대한 타격이었고 준엄한 실현을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를 안아오실 강철의 용장의 필승의 신념이었습니다. 서문거리 혁명사적지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지휘하신 대공 전투 장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문거리 상공에 오만무리하게 달려들던 적 비행기들을 통쾌하게 쏘아떨구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승리의 만세소리를 터쳐올렸던 그날의 감격이 오늘도 산발마다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은 대공 전투 장소. 참으로 우리 수령님 지니시였던 강철의 의지와 강인담대한 배짱, 필승의 신념이 있어 새로운 반공격으로 전쟁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뜨겁게 갈마들게 하는 서문거리 혁명사적지입니다. 이름 그대로 숲이 무성한 골짜기라고 하여 림성골. 여기 림성골에 자리 잡은 이 준연하전 농가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0년 11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42일 동안 계시면서 새로운 반공격전을 승리로 이끄신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입니다.
1950년 11월 6일 여기 림성골에 지형을 요야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1월 8일 서문거리에 자리 잡았던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를 림성골의 한 평범한 농민이 살고 있던 이 집으로 옮기시었습니다. 평범한 양수 책상이 놓여있는 이 방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비롯한 중요 회의 문건들을 몸소 집필하시었고 우리 혁명과 조국해방전쟁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들을 구상하시었습니다. 반공격을 위한 준비로서 인민군 부대들을 정비 재편성하고 예비군을 튼튼히 꾸릴 때 대한 문제, 유능한 군사 지휘관들을 더 많이 키워낼 때 대한 문제, 제2전선 부대들의 적구 투쟁을 강화할 때 대한 문제와 인민 생활을 안정시킬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전쟁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중대사를 림성골의 이 수수한 농가에서 밝혀주셨습니다. 어찌 림성골의 이 농가뿐이겠습니까? 전하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작전적 구상을 전선 부대들의 쉼없이 전해가던 여기 최고사령부 통신결석소에도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가 토의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가 진행된 이 집에도 우리 수령님의 로고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고산진 림성골 혁명사족지에서 북동쪽으로 60리가량 떨어진 장자강 기슭에는 오륙골 혁명사족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기 오륙골 혁명사족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산진 림성골에 최고사령부를 두시고 사업하시던 시기에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부대장 및 정치부장 회의를 소집하신 뜻깊은 곳입니다.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부대장 및 정치부장 회의는 1950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는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부대장 및 정치부장 그리고 최고사령부 각 부서 책임 일꾼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가 끝나고 우리 인민군대는 새로운 반공격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던 시기였으며 한편 미제국주의자들은 11월 23일까지 전 조선을 강점하겠다고 떠버리면서 벌려놓았던 가문절 공세가 파탄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또다시 크리스마스 총공세라는 대규모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바로 여기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부대장 및 정치부장 회의를 지도하신 회의장인데 당시 장자강 발전소 건설 사업소로 당자 구락부였습니다. 그때 고산진 최고사령부 지휘소 주변에는 이만한 크기의 건물이 없었고 여기 발전소 주변이 비교적 안전했기 때문에 회의를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 4개월간의 총화와 근무 과업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넉 달 동안의 전쟁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나타난 결함들을 구체적으로 총화하시고 새로운 반공격 계획 수행을 위한 군사적 과업을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 제3계단의 전략적 방침을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앞으로 진행하게 될 반공격전에서 정면 공격과 적후 배후 타격전을 밀접히 배합해서 놈들의 유생 역량을 섬멸 약화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 즉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남북도의 여러 지역을 반공격전의 전초기지로 꾸리고 인민군 부대들을 새로 정비 보충해야 한다고 결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적후의 제2조선을 형성한 목적도 명백히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회의에서 군인들 속에서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과 전쟁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도록 할 때 대한 문제, 그리고 인민군대 안에 새로 내오는 당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할 때 대한 문제 이루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참으로 오륙골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부대장 및 정치부장 회의는 당면한 반공격 준비를 원만히 갖추며 인민군대 내에 당정치 사업을 강화하고
강철 같은 군사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회의였습니다. 오륙골에서 역사적인 회의를 마치신 11월 22일 여기 림송골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로 최고사령부 일꾼들을 또다시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크리스마스 총공세를 짚으시고 전국의 근본적 전환을 마련할 때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수행하게 될 제2차 작전은 전략적 반공격이라고 다시금 강조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기 거산진 림송골의 수수한 최고사령부 지휘소에서나 전선 부대들에 대한 현지 시찰의 길에서나 모든 사색과 활동을 재진격을 위한 작전회로 적들의 총공세를 총태각으로 바꿔놓으실 원대한 작전을 무르익히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진격 작전에 대해서 우리는 주타격 방향을 전선 소부에 두고 전반적 전선에서 반공격으로 넘어가며 주력 부대들과 적 후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2전선 연합부대들과 배합 작전을 적극 벌여 적의 기본 집단들을 청천강, 장진어반, 함흥, 청진 일대에서 포위 소멸하고 공화국 북반부의 전 지역을 적의 강점으로부터 해방할 것이며 전투 성과를 38선 이남으로 계속 확대할 때 대한 전략적인 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전쟁 국면의 근본적 전환으로 될 전략적 반공격전. 결코 약 2달이라는 시간이 마련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옥천과 속사골, 장성과 대유동, 그리고 여기 고산진에 이르는 천리 전선길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행보와 비범한 예치, 탁월한 연구실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1950년 11월 25일 밤, 드디어 미제의 모험적인 크리스마스 총공세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적들을 38도선 이남으로 모조리 몰아내기 위한 아군의 새로운 반공격이 개시됐습니다. 전선 서부에서 먼저 울린 총포성에 전지가 진감하고 산마다 골마다 이민군 전사들의 만세의 함성이 연이어 터져 올랐습니다. 전선 서부의 아군 연합부대들은 반공격으로 넘어간 3, 4일밖에 안 되는 사이 청천강반 일대에서 전선 서부의 적 주력 집단을 대량적으로 포위 소멸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아군 연합부대들이 청천강반에서 대포위 섬멸전으로 미제 침략자들을 보기 좋게 퉁치고 있을 때 전선 동부의 흰눈 덮인 산악 수림지대에서도 총 반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선 서부에서의 총 반공격에 호응하는 전선 동부의 강력한 메아리는 여기 얼어붙은 장진 호반에서부터 먼저 울려 퍼졌습니다. 이미 장진호반 일대에서 미제 침략군 10군단의 기본 집단을 포위 소멸할 때 대하여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기상기후 조건을 알아보시고 포위진을 절대로 풀지 말고 여기 개마고원의 어묵한 강추위로서 적들을 전멸시킬 때 대한 명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려치는 벼락인가 쏟아지는 눈 사태인가, 엄혹한 강추위에 동태의 귀신이 되어 운신도 제대로 못하는 적들은 언제 어디서 이렇듯 강력한 대부대가 나타났는가 하며 포위된 채 얼어 죽고 맞아 죽었습니다. 장진 호반과 개마고원의 험한 산발과 계곡들은 만시창이 되어 쓰러진 적들의 시체로 뒤덮이기 시작했고 적들의 포와 탱크, 자동차의 잔해들이 길목을 메웠습니다. 당시 미제 침략군 10군단의 기본 주력이었던 미 1해병사단도 이 장진 호반 전투에서 23,215명 중 3,918명의 시체와 전상자, 7,313명의 동상자를 내고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역사의 땅 고산진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조직 용도하신 새로운 반공격전은 전쟁의 전환적 국면을 열고 전국적 승리를 앞당기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고산진 혁명사족지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적 풍모를 전하는 혁명 일화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반공격전을 진두지휘하시던 1950년 11월 2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최고사령부 친위중대가 자리잡고 있던 림성골의 이 농가를 찾으시어 농민들과 함께 나달 털기를 하시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하의 나날 그 몸소 더리끼를 잡으시고 우리 마을 농민들과 함께 나달 털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 11월 27일 정말 이날 날씨가 몹시 맵잖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전 10시경에 이것을 몸소 찾으셨습니다. 그때 이 집에 살던 김종환 농민이 아침 일찍부터 가족들과 함께 수수를 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수고한다고 하시면서 오늘같이 추운 날에는 콩을 털기가 좋은데 왜 수수를 피워놨는가고 이렇게 다정히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현물세를 걱정별로 바치려고 수수를 피워놨다는 군 농민의 대답을 들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정말 자기 자신보다도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군 농민의 지성에 가슴이 뜨거우시오. 이 집 학생이 잡았던 더리끼를 넘겨받아 주시고 능숙한 솜씨로 수수를 터셨습니다.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이라 하시던 항일대전의 그날처럼 전하의 준엄한 나날에도 언제나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습니다. 림성골에 도착하신 첫날에도 마을을 돌아보시며 이제는 눈이 내릴 때가 되었는데 이곳 인민들의 겨울나이 준비가 잘 된 것 같지 않다고 걱정하시며 군인들은 그 어디에 가도 인민들의 생활 형편을 잘 알고 그들을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습니다. 바로 여기 고산진을 통해 온 나라 농촌의 긴장한 노력 사정을 꿰뚫어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대와 내무기관, 정무원, 학생들을 동원하여 농사일을 도와줄 때 대한 국가적인 조치까지 취해 주셨습니다. 림성골 혁명사족지에서 오리가량 산길을 따라 올라가느라면 구절골이란 골짜기가 나지게 됩니다. 옛날에 절간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에서 구절골이라고 부르는 여기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사령부 지휘소를 여기에 옮겨오실 계획 밑에 최고사령부 지휘소 건물을 짓도록 하시고 그 과정에 여러 차례 찾아주신 구절골 혁명사족지입니다. 바로 여기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려고 새로 건설했던 최고사령부 새 주의소입니다. 주의소는 두 동의 반토글식 건물과 그를 연결하는 갱도로 되어 있습니다. 1950년 11월 6일에 이곳에 최고사령부 주의소 위치를 잡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4차례에 걸쳐서 이곳 건설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건설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 17일에 오셔서는 갱도의 위치가 정말 괜찮다고 하시면서 공사를 다구치도록 할 때 대한 가업을 주셨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애로와 부족되는 기술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셨습니다. 고산진을 떠나시기 이틀 전인 1950년 12월 16일에 이곳 건설장을 또다시 찾아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갱도를 위치가 좋은 곳에 아주 견고하게 잘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이 갱도는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는 데서 역사적인 우위를 가지는 갱도라고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도 이 갱도를永久히 보존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1950년대에 이 갱도가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는 데서 역사적인 우위를 가지는 갱도라는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주셨습니다. 아직은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벌써 승리할 조국의 내일을 내다보시며 필승의 신승과 낙관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그 기적은 바로 우리 수령님 지니셨던 강인담대한 그 배짱과 신념의 뿌리를 두고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 구절골 혁명사족지에서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과 더불어 오늘도 그 이름 빛나고 있는 고산진 형룡사족지. 여기서 우리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탁월한 군사 사상과 영활한 주체 전법,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시세의 천출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만이 이룩할 수 있는 역사의 기적이었음을 다시금 가슴 뜨겁게 새기안게 되었습니다.